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배팅 라이프를 위해 불철주야 분석하는 분석의신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100%의 적중률이 아니라도 반드시 수익 실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카자흐스탄과 북아일랜드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원정팀을 무섭게 했던 지리적인 이점을 살리지 못했었습니다. 상대가 제법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경기 전반을 장악하자 공격과 수비가 모두 난관이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카자흐스탄을 상대하는 팀들은 꽤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물론 북아일랜드 단락에서 설명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카자흐스탄이 핀란드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북아일랜드가 더 쉬운 상대라고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조에서 최약체인 산마리노를 제외하면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서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핀란드가 증명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북아일랜드는 라인을 높이면 에반스의 기동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고, 애초에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300의 수비적인 전형을 쓰는 팀 433을 쓰면서 전방에 힘을 좀 실어주는 핀란드와는 다른 유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합리적인 선택지로는 2.5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그동안 카자흐스탄 원정에서 고생했던 원정팀들이 공격적으로 나서는 걸로 승부를 걸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북아일랜드가 가지고 있는 수비 기동성 문제가 수비 라인에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페로제도와 몰도바입니다. 페로제도는 조에서 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유럽 최하위 전력이라서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북마케도니아나 이번에 만날 몰도바를 상대로는 나름대로 실점 상황을 잘 막아내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예 원정에서 열린 몰도바전에서는 비기기도 하였습니다. 후술할 몰도바의 특성을 나름대로는 이용할 줄 아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몰도바는 평가전에서 오스트리아와 비기고, 유로 예선에서 폴란드를 잡고 체코와 비기는 등 고춧가루 부대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다만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상당히 약한데, 역습을 철저하게 중시하는 팀이라서 오히려 낮은 라인을 유지하는 약체에게 골을 잘 넣지 못하고 되려 당하는 모습이 꽤 잦습니다. 이미 페로제도와는 홈에서 비겼고 알바니아에게도 무득점 패배를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승부를 뒤집기는 어렵겠지만 생각보다 페로제도가 할 만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승부를 뒤집어내는 이변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으나 유럽 내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나름대로 실점을 잘 억제하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몰도바도 약체에게 의외로 고전하는 모습. 가장 추천하는 합리적인 선택지는 2.5언더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몬테네그로와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는 공격수들이 골을 넣어도 이를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홈팬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은 리투아니아의 공세를 막지 못하고 추가 시간 실점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사비치 등 수비수들의 퀄리티와 면면은 좋은 편이나 후반전에 허용하는 골이 너무 많아서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태입니다. 최근 허용한 골의 87.5%를 후반에 허용하는 중입니다. 불가리아가 아주 빈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후반에 쥐어짜기 식으로 간다면 또 모를 것 같습니다. 불가리아는 최근 A매치에서는 상당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6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2골에 그치는 엄청나게 빈약한 공격력이 문제인 상황입니다. 대신에 헝가리전을 제외하면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이 없을 정도로 수비적인 운영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몬테네그로를 상대로도 승부를 후반에 보는 것을 상정하고 저득점 양상으로 오랜 시간을 버틸 플랜을 짜올 것이고 성공률도 꽤 높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는 2.5언더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불가리아가 상당히 저득점 스타일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대가로 득점력을 크게 희생한 상태입니다. 다만 몬테네그로가 후반에 약하기 때문에 이를 노려서 후반전에 세트피스 등으로 골을 쥐어짜내게 된다면 불가리아 입장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핀란드와 덴마크입니다. 핀란드는 홈에서 벌어지는 경기이기는 하지만 체력적으로는 우위를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핀란드가 카자흐스탄에서 핀란드로 가는 여정을 치러야 하는 반면 덴마크는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가까운 핀란드로 이동하는 일정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원정 승리를 거둔 것은 잘한 일이기는 하지만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다고 하기에는 1대0 스코어는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덴마크는 산마리노를 잡아냈습니다. 사실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당연했던 일입니다. 다만 4골이라는 골을 넣었음에도 득점력 감소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몰도바를 8대0으로 대파하는 등 화력을 완벽하게 투사했던 경험에 비해서 유럽 최약체 수준인 산마리노를 상대로 4골이라는 성과는 좀 적어 보이기도 합니다. 산마리노의 전력도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나 공격진들의 결정력을 아주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동거리라는 변수와 후반 뒷심을 생각하면 덴마크가 유리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격진의 부진으로 인해서 제법 화력 저하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현재 덴마크의 상황을 감안하면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2.5언더 양상의 스코어로 승리하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핀란드가 4경기 연속 무실점이라는 점도 무시하기 어려울 듯 싶어 보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지로는 2.5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